자, 그래요. 네, 다음 이야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계속 이제 우리가 토론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 어쨌든 필요하다. 시민적으로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혐오의 정치가 뿌리를 내리는 거는 우리 정치의 비극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비극이고 네. 반드시 이거는 잘라내야 합니다. 근데 예. 저희가 뭐 다음 주제가 단일화이긴 한데 굳이 단일화 얘기를 꺼내지 않을 정도로 제가 김문수 후보라고 하면 어제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예. 단일화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일화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냥 그 둘은 이미 단일체 같아요. 아, 그치. 70대, 40대 나이만 다를 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저 MBC 보도 어제 보도였나요? 그 빨갱이 타령하는 거 보셨나요? 네네네. 김문수가 그냥 다 빨갱이라는 거야. 하여튼 자기 말고. 정확하게 56분 동안 57번을 빨갱이였네요. 네, 그러니까 빨갱이인데 하여튼 뭐 그러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묘한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이 빨갱이고 문재인도 빨갱이고 이러다가 대학 안 나와서 노무현은 부산 사고 나와서 빨갱이도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일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다음에 지는 서울대 나왔다 치더라도 예전에 사실 그렇게 학력 격차도 크지 않고 그랬어요. 형편에 따라 대학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법시험도 합격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고졸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비극적으로 돌아간 양반인데 그 양반에 대해서 대학도 못 나와서 빨갱이도 못된 사람이라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약간 금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뭐 안 한다. 이준석이는 그러고 있지만 장애인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조건에서 사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장애 친화적인 사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좀 미안하다, 송구하다. 네. 한국 사회가 가야 될 길이 많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법인데 예. 이런 게 이제 금도예요.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것. 네. 근데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고등학교만 나와서 빨갱이도 못된 인간이라고 조롱하는 서울대 나온 이 작자가 이준석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파시스트예요. 운동권 출신 파시스트, 과거 출신 파시스트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저는 둘은 그냥 단일체인데 똑같은 것들이 얼굴 모양만 좀 다르다고 무슨 단일화 타령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아까 처음에 짚어주실 때 우리 사회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을 넘나드는 발언들을 파시스트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일하다. 그렇죠. 그리고 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단일화 해봤자 뭐 오늘 오후라도 할 수 있겠죠. 예.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하긴 그러니까 할 가능성은 저는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아니 보긴 떨어져도 하는데 지금도 있어요. 여전히 왜냐면 이준석은 셈법이 빠른 친구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득표를 15% 할 수 있냐, 10% 할 수 있냐, 그것도 못하냐. 저는 지금 10%보다 훨씬 못 미칠 것 같은데. 저도요,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이 지금 붙어가는 상황 아닐까. 어제 이후에 예. TV 토론을 통해서 주요 후보,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상승하거나 그러겠죠. 네. 거기는 이제 공고하게 하루 이틀 검증한 게 아니니까. 예. 그런데 좀 낯선 사람 있잖아요. 예. 이준석 얼굴은 많이 봤지만 어떤 인간인지는 국민들이 잘 몰랐다가 예. 어제 새삼 알게 됐죠. 김문수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경기도지사 2번 했지만 옛날에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 이미 흘러간 물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게 됐거든요. 그거 다시 보니까 더 엉망진창이네. 이준석도 그러네. 권영국은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말이 통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권영국, 이재명 두 분이서 얘기할 때는 정책이 있어요. 말이 돼요. 그렇지. 네. 아니, 무슨 말이 오가는 게 있어요. 접경 지역에 내가 2번 가봤는데 그분들 너무 힘들어한다. 맞죠. 여기서 막 저 전담 보내고 저쪽에서 오물 보내고 이러면서 소음에 시달리고 이거 해결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하나씩 대화해가면서 신뢰 구축해가면서 풀어보자. 예. 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본이거든요. 어떤 국민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결할 수 없을까? 이거 그냥 기정사실화해야 되나? 예. 왜 우리가 일부러 도발을 해가지고 접경지역 주민들 강화도 그렇고 이런 분들의 고통을 유발해야 되지? 이분들은 뭐가 죄가 있는 거지? 동물들도 힘들어한대잖아요. 아니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이재명, 권영국 두 후보는 그런 대화가 돼요. 근데 이게 마이크만 다른 사람 김 씨나 이 씨 파시스트들에게 가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뭐 정책 토론은 없고 네거티브만 있었다라고들 흔히 제목을 뽑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거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지. 그거 저는 구분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재명, 권영국 빼고 둘은 네거티브만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어떤 네거티브를 했는지 그 근거와 사례를 언론들이 뭘 짚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12월 3일 그 밤에 거기서 왜 시끄러 인마를 하고 앉아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네거티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네거티브라고 볼 수 매우 없다고 중요한 봅니다. 문제지. 중요한 문제죠. 지금 사실은 내란 반대로 얼마나 광을 많이 팔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잡혀서 끌려갈까봐 두려워가지고 국회로 못 들어갔다. 그 정황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그 다음에 집에 갔다가 왔다. 그리고 설명하는 도중에 이준석이 좀 말이 꼬여서 가까운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이 동탄이 아닌가? 집이 또 있나? 다른 곳인가 그러면? 네, 집이 몇 개 있나? 아니 그런 경우는 있지. 뭐 경남이나 전남에 네. 지역구인 사람들은 서울에 집이 있을 수 있어요. 숙소가 있죠. 여의도나 어디 근처에. 근데 수도권인데 동탄이 게 멀지도 않고 그 동탄 가서 씻고 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짓말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도 좀 뭐 말이 꼬였는지 강남하고 동탄 뭐 아주 멀지는 않지만 여의도를 생각하면 먼 곳이거든요. 예.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하여튼 그건 네거티브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언론이 중립인 척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정확히 적당히 해야죠.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제 아주 기만적으로 중립을 취하면서 우리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 언론들도 다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네거티브 공방, 네거티브만 난무했다. 이게 대선 토론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 어제 토론을 망친 책임은 이준석, 김문수가 절대 다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이제 중립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저희도 이제 그 자주 모시는 뉴스토마토의 김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를 하나 했는데 그 한덕수가 결국에는 내란의 공범이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게 사실상 밝혀지는 그런 CCTV가 헌재도 속인 거야. 예, 야, 대통령실 CCTV가 정말 확보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엄 전에 포고령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소위 이제 공람했다니까 같이 나눠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언은 오후 8시에 긴급하게 연락받고 자기는 막 정말 뭐 천지분간짤 할 것 없이 윤석열이 이럴 줄 몰랐다라는 식의 그런 부인을 하다가 드디어 경찰 쪽에서 대접견실 CCTV의 존재를 파악하고 확보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대접견실에서 포고령 문건을 받아서 확인하고 검토하고 공람하고 이상민의 경우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외에도 다른 지시를 받는 장면도 담겼다라고 합니다. 지금 출국 금지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니 윤석열과 한덕수, 윤석열이 마지막까지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밀었잖아요. 그리고 될 뻔하다가 엎어졌는데. 진짜 끔찍한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관계예요? 동지예요? 무슨 이념을 공유해요? 물론 파시즘이라는 이념은 있지만 파시즘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극단 세력이기 때문에 파시즘에 가 닿은 거지 이념적 취사는 아닌 거예요. 네. 무슨 정치 공부를 했겠어요 윤석열이. 그냥 나 빼곤 다 싫은 거지. 박수 치는 사람들만 좋은 거고 뭐 이런 거예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 내각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의 관계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조합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희생도 할 수 없어요. 수사를 받습니다. 그럼 한덕수 입장에서 뭐예요? 남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나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한덕수만 그러냐? 최상목도 똑같고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술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아닌데 남들은 모르겠다라는 진술만 계속하는 겁니다. 이상민도 그렇고 지금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일장에 멈춰 있잖아요. 근데 내란 특검을 통해서 이제 본격화되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드러날 텐데 예. 진술이 날 것들이 드러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무것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다른 애들은 잘 모르겠다. 다른 애들은 그런 것 같다. 이 진술이 계속 얽히잖아요. 그러면 한덕수의 범행이 재구성돼요. 네. 최상목이가 한덕수가 뭐뭐 했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너무 쉬운 게임이에요. 지만 살자고 발버둥 치는 것들의 말로를 보게 될 거고요. 예. 한덕수, 최상목만이 아니라 내란에 가담한 것들은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권이 교체되면 민생 살리고 제일 먼저 그렇죠? 제일 먼저 내란 극복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아주 그냥 취임 첫날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예.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 다시 상정하고 예. 통과시키고 네. 대통령이 된 분이 그거를 법안을 공표하면서 예. 그래도 내란 특검을 구성하고 예. 실제 수사 들어갈 때까지 기일은 좀 필요하거든요. 한두 달이라도. 예, 그래서 본격적인 수사를 해서 정말 그날 밤에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안가에서 4명이 모였는데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다 핸드폰 바꾸고 그럼 부끄러운 것도 없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여전히 법제처장이에요. 예. 그 중에 한 사람 여전히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만두지도 않아요. 거기에 뻣뻣이 쳐들고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의 행태도 다 수사해야죠. 이런 경우는 이런 범죄의 유형은 이런 범죄자들의 유형은 수사하면 다 실체적 진실에 가둬올 수 있어요. 그럼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들리는- 아무리 증거를 인멸하고요. 네, 네. 아무리 뭐 비어폰 태워버리고 자기 폰을 바꾸고 그래도요.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어제 이것도 이제 뭐 들리는 얘기가 설로 그냥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을 동시에 같은 날에 조사했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 다 각각 자기들이 조사받는지를 공유 못하게 입을 못 맞추게 경찰이 그렇죠. 일단 만들었고 그 중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집에 돌아간 사람이 최상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새가슴이지 그 인간. 네. 최상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술술 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지금 보니까 말이죠. 예. 그 왜 이자들이 대통령 대행하면서 맞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예, 예, 미루려고 했는지 다 드러났어요. 또 한덕수는 왜 대선에 나오려고 했는지 예.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네.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출국 금지 언제 했냐? 어제 알았잖아요. 우리 네네. 5월 네. 중순에 했대요. 시일이 열흘쯤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수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뜨뜻미지근하게 네. 정권 바뀐 다음에 야단을 아주 많이 맞지 않을 만큼 정도의 알리바이성 수사라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경찰 국가수사본부장도 공석이거든요. 네. 임기가 다 돼서 집에 갔고 예. 그다음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한다는 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신용만 내고 있어요. 예. 신용만 내고 있어도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본격적인 수사라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예.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짚자면은 이 대접변실 CCTV가 있었다는 거를 알면서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이 제출에 누락된 그 CCTV 내용을 뒤늦게 알게 돼서 빠르게 이제 요 내용을 접수를 한 다음에 CCTV 존재를 파악하고 확보해서 이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좀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뉴스 잘하잖아요. 네네네. 뉴스 데스크. 네. 보통 뭐 한 45분 정도 하고 스포츠 뉴스 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대선 끝나고 나면 네. 네. 45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윤석열 일당이나 네. 국힘 일당들의 범죄 사실들이 막 터져 나올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사기관마다 캐비넷 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어제 제보받은 얘기를 하나 하면 네, 예. 그 조지호라고 있잖아요. 조지호. 경찰청장으로 지금도 아직까지 안 사라져 있는 내란 일당. 예. 조지호는 어떻게 경찰청장이 됐을까? 이건 아마 이철규의 백일 거야. 이철규가 그치, 했을 거야. 경찰 출신이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철규가 세다고 하니까. 예.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속초의 어떤 전기업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해 아니고요. 예? 동해 아닌가? 동해인가 무슨 어디 지역에 동해일 거예요. 그 저기 속초. 속초입니까? 네. 황 사장 동해 황 사장 아니고. 하여튼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윤석열하고 술을 많이 마시면서 호용호제하는 네. 술 친구가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저 조지호랑 같은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경북 땡땡 지역에. 그래서 조지호를 발탁해서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주 유력한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철규가 경찰 인사에 전횡을 만약 부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어떤 업자가 만약 경찰청장 인사에 개입했고 그 사람이 경찰청장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 야 김건희만 설친 게 아니구나. 윤석열하고 술 몇 번 마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설치고 다녔구나. 그럼 인사만 챙겼을까? 아이고. 이권은 안 챙겼을까? 인허가는 어떻게 했을까? 와 이거 뉴스 45분에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아, 그러면 김용민 TV도 예. 개편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하루 4시간 생방송 이런 거 해야 지금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예. 복마전 있잖아요. 막 터져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